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반떼 N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반떼 N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으실 텐데요.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아반떼 N을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타보신 분들마다 호평 일색인지 그게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 입맛에도 아반떼 N이 잘 맞을지, 그리고 아반떼 N을 궁금하신 분들께도 제가 타본 아반떼 N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보를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요. 처음 타봤을 때 딱 느껴지는 게 정말 아반떼랑은 완전히 다르고, 이 차는 정말로 고성능 차량이구나 라는 느껴지는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배기음, 그리고 주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배기음 부분들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은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N 모드에서도 모두 다 상당히 무거운 편이에요. 심지어 에코 모드로 놓더라도 핸들이 많이 묵직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묵직한 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지만, 아마 고성능 차량을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 그리고 데일리로 이 차를 와이프분이나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운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핸들이 많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와이프도 잠깐 아반떼 N을 운전을 해봤는데 핸들이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이프도 이런 고성능 차를 운전해 본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자마자 핸들이 무거운 게 가장 먼저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묵직하다라는 부분을 아마 주행을 시작하면 바로 느낄 수 있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N-라이트 스포츠 버킷 시트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에는 옵션값 100만 원의 스포츠 버킷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문을 열고 타는 순간부터 이 차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차다 라는 걸 이 시트에서 느낄 수가 있게 됐는데, 버킷 시트를 추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근데 저라면 버킷 시트를 안 넣을 것 같아요. 일단 버킷 시트의 장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이 앉았을 때 온몸을 감싸주는 이 홀딩력은 정말로 이 버킷 시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차가 움직일 때 좀 다이나믹한 운전을 할 때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건 물론이고 이 허벅지 부분, 엉덩이까지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로 몸을 지지해주는 능력 자체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지금도 32도인데 이럴 때 좀 덥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손에도 땀이 나고 등에도 땀이 나기 마련인데, 그럴 때 좀 버킷 시트를 매일 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 아반떼 N을 사서 물론 서킷을 타거나 와인딩을 즐기거나 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보통은 데일리로 아반떼 N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욱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버킷 시트를 매일 탔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고 강남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강남 갔을 때 엄청 막혔어요. 근데 막힐 때 버킷 시트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좀 피로도가 많이 쌓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데일리로 생각을 한다면 버킷 시트가 아닌 일반 스포츠 시트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킷 시트도 물론 만족도 높았지만 제가 이 차를 매일 탄다고 했을 때는 버킷 시트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버킷 시트에는 통풍 시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시트에는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로 따져봤을 때는 버킷 시트를 용도에 따라서는 추천드리지만 매일 타신다라고 했을 때는 버킷 시트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다 보면 또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서스펜션의 느낌입니다.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단단해요. 그래서 에코 모드에서도 조금 단단함이 느껴지는 그런 서스펜션의 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단한 걸 좋아하지만, 단단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 혹은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승차감이 딱 타자마자 너무 불편한데,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제 와이프가 딱 탔을 때 여보 승차감이 너무 불편해, 너무 딱딱한데? 라고 하길래 여보 이 차는 원래 이런 거야, 이 차는 단단한 맛으로 타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줬는데, 이런 단단한 서스펜션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딱 타자마자 바로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재밌게 혹은 너무나 만족하면서 타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거북스럽게 다가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못 샀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고성능 모델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 혹은 아반떼 N을 그냥 재밌겠다, 좀 출력도 빠른 아반떼고 여러가지 익스테리어도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도 스포티하니까 사볼까? 라고 생각하셨다가는 막상 출고하고 이 차를 딱 탔을 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단함을 좋아하는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에코나 노멀 모드에서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의 서스펜션과 유사하다라고 느껴지고, 이 모드를 N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로 서스펜션을 바꾸게 되면 M 스포츠 패키지보다도 더욱더 단단한 서스펜션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아반떼 N의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좌우에 있는 N 버튼을 통해서 커스텀 1, 커스텀 2, 그리고 N 모드까지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에 있는 N 버튼을 모두 다 스포츠로 만들었고, 오른쪽에 있는 N 버튼을 모두 다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리뷰를 전달드리고 있는 지금의 모드 상태는 노멀 모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멀 모드. 주로 출퇴근할 때라든지 이렇게 차가 좀 막힐 때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시면 뭐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크게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다거나 뭐 불편해서 못하겠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9인치 휠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좀 세팅이 단단하기 때문에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임에도 조금 이렇게 이런 요철이나 좀 고르지 않은 노면 지날 때 확실하게 이렇게 단단함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N 버튼을 통해서 커스텀 2 모두 다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엔진도 스포츠 플러스, 트랜스미션, 스티어링 휠 모두 다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 서스펜션의 지금 느낌이 달라졌죠. 이게 카메라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배기 플랩도 열리면서 가변 배기가 오픈이 되면서 아반떼 N만의 아주 강렬한 배기 사운드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 반응이 정말로 아주 재밌어요. 제가 엑셀을 이렇게 살짝 밟고 살짝 밟아도 바로바로 이렇게 배기 사운드가 반응을 해주는 게 정말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런 느낌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배기 사운드 영상을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배기 사운드를 조금 더 짜릿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서 배기 사운드를 좀 짜릿하게 들려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차량 통행이 좀 없어지면 그때는 NGS 버튼도 한번 눌러보면서 여러분들께 아반떼 N의 진정한 팝콘 사운드, 뱅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너무 심하지 않을까, 지금 영상을 보니까 막 파바바박 터지고 뭐 우웅 하면서 막 차 나가고 그런 것 같은데, 평상시에 만약에 지금도 빠방 터졌죠. 그래서 이 배기 사운드는 되려 저속에서 더 이런 팝콘 사운드가 더 잘 터집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갔을 때는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좀 배기 사운드가 잘 터지는 반면에, 저속에서는 이렇게 살짝만 밟았다가 이렇게 바로 파바박 터지죠.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 더욱더 배기 사운드가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려 이렇게 좀 속도가 낮을 때도 굉장히 재밌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꼭 고속으로 달려야만 배기 사운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속에서 빠바바방 이렇게 시내 주행에서도 파바바방 터뜨리면서 아주 재밌게 차를 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런 또 배기 사운드는 아반떼 N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모드를 에코나 노멀로 바꾸게 되면 차가 엄청 편안하고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댁에 들어가신다거나 이런 소리가 크게 나면 안 되는 그런 뭐 직장 근처에 갔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모드를 바꿔주시면 저런 뱅 사운드라든지 팝콘 사운드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그냥 아반떼처럼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변 배기 사운드도 정말로 잘 구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8단 N DCT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가장 큰 걱정거리 첫 번째는 이렇게 저속에서 차가 많이 막힐 때 울컥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반떼 N을 데일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데일리로 탄다라는 건 막히는 길을 가는 경우가 더욱더 많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차를 타고 출근을 했었는데 제 출퇴근길이 굉장히 막혀요. 뭐 사당, 올림픽대로, 여의도, 마포 이게 출퇴근 거리인데 그 구간에서도 울컥거림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차가 신차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겠지만 되려 뭐 투싼에 적용되었던 DCT라든지 다른 라인업에 적용되었던 DCT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울컥거림이 적다라는 것이죠. 저속에서. 그래서 저속에서 울컥거림 때문에 DCT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도 상당히 매끄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지금도 에코 모드거든요. 에코 모드인데도 운전이 재밌어요. 에코 모드라고 해서 막 심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엑셀 쭉 밟으면 쭉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량은 4기통 2000cc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2000cc 치고는 상당히 파워풀한 280마력이라는 출력을 내고 있고요. 토크는 40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크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이 차는 전륜구동이에요. 사륜구동은 아니라 전륜구동이 280마력이면 상당히 높은 출력을 내는 겁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륜구동을 300마력 이상까지는 잘 안 만드는 게 사실이고, 사실 280마력만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인 일상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전혀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 시승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드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N 버튼을 통해서 커스텀 2 모두 다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해 놓은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핸들에 있는 버튼으로 모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이고, 이런 버튼들로 인해서 확실히 내가 고성능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N을 운전하다 보면 무게중심이 정말로 낮게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거 어떨 때 느끼냐면 코너링 할 때, 코너를 돌 때 무게감이 확실히 낮아졌고 핸들이 정말로 쫀쫀하고 쫄깃하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차량이 없어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네. 엑셀을 밟자마자 이렇게 퍼포먼스가 바로 발휘가 됩니다. 가속력은 일단 아반떼 자체가 큰 차가 아니잖아요. 큰 차가 아니고 이 LSD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도 전륜구동이지만 이런 일상주행에서는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고성능 차에서 기대하는 요소들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단연 배기 사운드겠고, 두 번째는 핸들링, 그리고 세 번째는 가속력이 아닐까 싶은데,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가 엄청나게 과하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엄청 폭발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이 3가지를 모두 다 이런 일상 주행에서 재밌게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M3가 510마력이고 400마력의 AMG, 500마력의 AMG, 700마력도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은 사실 이런 일상 주행에서 그걸 다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280마력도 다 뽑아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그 차량의 한계점을 M3의 한계점을 내가 50%만 쓴다라고 했을 때 아반떼 N의 한계점은 7, 8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차의 능력치를 조금 더 많이 뽑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하면 순식간에 가속이 됩니다. 정말로 민첩해요. 이 운동 성능이 정말로 민첩하고, 특히나 저는 핸들링에 있어서 가장 큰 임팩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핸들이 정말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쫄깃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터널이 나오는데 살짝 창문을 열어볼게요. 네, 팝콘 터지는 소리 파방파방 들리죠?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성능에 기대했던 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RPM 게이지의 그래픽도 너무 멋있게 바뀌어요. 정말 가속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가속하고 정말 재밌어요. 네, 이 배기 사운드가 순정이다라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재밌는 배기 사운드를 그냥 따로 별다른 튜닝 없이 사자마자 느낄 수 있다는 건 이 아반떼 N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우. 이 배기음을 계속 또 터뜨리다 보면 근데 연비가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코너링이 와우, 너무 쫄깃해요. 진짜 바닥에 착 붙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아반떼에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썸머 타이어 미쉐린 PS4S라는 고성능 썸머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서스펜션의 그런 탄탄한 느낌과 핸들의 이런 쫄깃한 느낌과 팡팡 터지는 배기 사운드, 이 3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운전의 자신감을
더욱더 북돋아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운전하다 보면, 그리고 이 버킷 시트의 느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웬만하면 버킷 시트 말고 일반 시트를 하라고 추천드렸는데, 버킷 시트도 정말 좋아요. 내가 열이 많지 않고 땀을 많이 안 흘린다 하시는 분들은 버킷 시트를 선택하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정말 이런 건 일반 시트에서 느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뭐 세미 버킷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버킷 시트를 따라오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사실 이런 소재나 마감재를 보면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데도 다 플라스틱으로 보이고 있고, 요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뭐 기본적인 뭐 운전의 재미, 그리고 운전의 본질로만 본다면 이런 좀 산티난 소재가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차했을 때 아반떼에는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오토홀드가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쉬워요. 요즘 나오는 차가 오토홀드가 없다 라는 건 좀 가장 큰 불편함이 아닐까. 오토홀드를 계속 쓰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유턴할 때 핸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 같은데 이렇게 뱅글뱅글 올라가는 그런 주차장이면 훨씬 불편하겠죠. 차가 없으니까 NGS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NGS를 누르면 20초 동안, 와우! 20초 동안 출력을 10마력 더 쓸 수 있어요. 오! 와, 미쳤다. 와, 아직 4초 남았습니다. 우와! 와, 대박. 코나 N도 NGS가 있었는데 코나 N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코나 N은 NGS를 딱 누르고 가속을 하면 차가 이렇게 막 흔들린다거나 좀 불안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이 아반떼는, 그리고 NGS를 바로 못 써요. 한 25초, 30초 뒤에 다시 좀 충전이 되고 NG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와우, 막 이게 손이 저린 그런 느낌 아시죠? 와, 짜릿해. 와, NGS 장난 아닙니다. 와, 아반떼의 NGS는 코나-N의 NGS랑은 또 달라요, 느낌이. 코나-N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뭔가, 이거 진짜 짜릿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와, 인정. 대박. 근데 또 이렇게 또 안정이 필요할 때는 에코로 바꾸고, 이렇게 또 차분하게 운전하면 배기 사운드 없어졌죠. 이렇게 또 편안하게 에코 모드에서는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를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시승하는 동안 나온 연비는 6.4입니다. 6.4고, 오늘 주행한 연비는 좀 양호해요. 오늘 주행한 연비는 8.4예요. 8.4의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코 뭐 연비 운전을 하진 않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밌게 운전을 했는데 연비는 8.5 정도가 나왔습니다. 와, NGS 임팩트 너무 크네요, 진짜. 현대자동차가 이런 차를 만들어 낼 거라고는, 제가 첫 차로 현대자동차 YF 소나타를 탔었어요. 근데 YF 소나타가 제 기억으로는 패들 시프트가 처음으로 들어간 차로 알고 있는데, YF 소나타 최상위 트림, 스포츠 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 트림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었는데, 그 패들 시프트는 정말 써보면은 이런 걸 그냥 왜 만들어 놨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정말 이건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그리고 뭐 저중심 설계 이런 것도 그때는 아예 없었고요. 근데 YF 소나타를 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년, 12년 전이었는데, 10년 사이에 이렇게 멋지고 즐겁고 재밌고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차를 만들어냈다니, 이건 진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멋있고 재밌는 NGS라는 버튼까지 만들어놔서 정말 이 소비자들을 홀리게 만드는 그런 정말 재미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제가 이 차를 타보기 전에 리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다 호평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크게 정말로 깔 부분이 없습니다. 뭐 소재가 산티난다 라는 점, 그리고 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아까 오토홀드도 없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반떼를 운전하다 보면 내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과속감지 카메라 같은 걸 딱 봤을 때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트릭 컴퓨터 상에 연비라든지 다른 화면으로 가 있으면 속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기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던 차를 타다가 또 이 차를 타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제가 만약에 아반떼 N을 구입하면 사제로라도 달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재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오토홀드가 없다라는 부분, 그거 외에는 네, 뭐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상당히 좋아요. 이 차는 뭐 옵션으로 4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반떼 N 280마력을 내는 아반떼 N을 제동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내가 뭐 서킷을 어택한다든지 따로 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4피스톤 브레이크를 넣으시면 더욱더 빡빡 꽂히는 브레이킹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께서 아반떼 N을 내가 서킷을 안 타고 그냥 일반 도로만 주행할 건데 아반떼 N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아반떼 N라인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아반떼 N라인과 아반떼 N은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라서 타보시면 정말로 이거는 완전 퍼포먼스가 다른 차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도로만 주행할 거라도, 저도 지금 이 차로 서킷을 간 건 아니잖아요. 서킷을 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도로에서도 충분히 재밌게, 그리고 운전자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가 아반떼 N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서킷을 안 가시더라도 일반 도로만 주행하실 거라고 하더라도 여유가 되신다면 아반떼 N을 사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반떼 N 오너는 또 N을 탄다, 고성능을 탄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지만 외부에서 이 차를 봤을 때는 그냥 튜닝을 빡세게 한 아반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건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일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아반떼 N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됐고 매니아층이 아니라면 아반떼 N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냥 아반떼에다가 뭐 리어 스포일러 달고 뭐 배기 머플러 엄청 큰 거 달고 소리 엄청 시끄럽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반떼 N의 오너 입장에서는 정말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반떼 N은 오너의 만족도가 정말로 높은 차가 아닌가,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 그런 고성능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아반떼 N을 계약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한 3-4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반떼 N 타보고 꼭 자기한테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후회 없이 출고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4분 중에서 3분이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었어요. 한 분만 블랙으로 선택을 하셨고 나머지 3분은 모두 다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반떼 N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레이 컬러로 사지 않을까 싶어요. 퍼포먼스 블루 아니면 그레이 컬러 선택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는 파이어리 레드 컬러입니다. 근데 파이어리 레드 컬러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빨간색은 좀 부담스럽고 그레이 컬러가 이번에 아반떼 N이랑 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 차량이 또 잠깐 없어서 모드를 커스텀 2로 바꾸고 이렇게 내가 언제든 속도를 내려고 하면 차가 바로 받쳐줘요. 전혀 가속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반떼 N은 정말 물건이에요. 이렇게 방금 좀 범프가 있었어요. 범프가 있었는데도 서스펜션이 단단하니까 이렇게 전혀 뭐 약간 물렁물렁 이런 느낌도 전혀 없고 정말 딱 잡아서 범프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를 좀 빠르게 돌면 이 핸들링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핸들이 정말 너무 쫀쫀합니다. 원래 현대기아 차들의 핸들이 약간 뭐랄까 느슨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만 틀어도 뭐랄까 정말로 딱 체결이 잘 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핸들은 제 M 스포츠 패키지보다도 더 쫄깃한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들지만 이 쫄깃한 핸들링이 저는 정말 일품인 것 같아요. 아반떼 N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전동화로 넘어가면서 엔진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고성능 차량에 대한 개발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고, 고성능 차량도 전동화와 접목을 시켜서 출시하는 추세인데
아반떼 N이 순수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졌다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동화로 넘어가기 전, 순수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현대자동차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그런 선물 같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 터널이 있어서 살짝 배기 사운드를 터뜨려 보도록 할게요. 와, 와, 이런 선물 같은 이런 배기 사운드는 절대 전기차에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전기차에서는 이런 사운드를 결코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오닉 5 EV6에서 이런 소리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반떼 N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고성능 세단 아반떼 N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니까 칭찬만 하다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뭐 흠잡을 곳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딱히 흠잡을 곳은 없었습니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 오토홀드가 없다라는 건 옵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반떼 N에서 흠잡을 부분은 크게 없었다. 제 와이프가 A클래스 해치백을 타는데 이 차를 잠깐 운전해보고 여보 이 차 운전 재밌다, 이 차로 바꿀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아반떼 N이 얼마나 매력적인 차량인지는 꼭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을 혹시라도 설득할 일이 생기신다면 꼭 처음에는 에코 모드로 아내분을 태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반떼 N이 생각보다 조용하네, 부드럽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처음부터 N 모드로 놓고 타시면 바로 반려당하실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꼭 에코 모드로 천천히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만족도가 높았던 현대자동차 고성능 세단 아반떼 N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